네, 새로운 하루가 매번 개장을 할 때마다 계속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5000P가 가까워질수록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온 우주의 기운이 대한민국 증시를 둘러싼 듯합니다.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도 여기에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간밤의 분위기는 나스닥 중심으로 한 강세가 펼쳐졌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달러로 환산한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팬데믹 이후에 유동성 랠리를 보였던 당시 고점을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최근 원화로 봤을 땐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였지만 달러 환산으로는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진 못했는데요. 어제 그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외국인의 자금과 기관의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현재장, 여기에서 대형주로의 쏠림도 더욱더 극심해져서 분산 전략이 더욱더 고민이 되는 지금입니다. 오늘도 개장 중계에서 핵심 포인트들 저희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프리마켓 시세의 움직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반도체 투톱이 사실 불안하게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승으로 가닥을 잡아가더니 삼성전자는 1%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만 2,800원의 프리마켓 강세 펼쳐지고 있고요. 어제 62만 닉스를 기록했던 SK하이닉스가 약세 출발했다가 다시금 상승 전환에 1%가량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0.5%가량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변동성, 정규장에도 이어지게 된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분위기 좋습니다. 간밤에 테슬라도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오늘 에코프로비엠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 SDI 쪽에서 ESS, 이제 테슬라로 ESS용 배터리 3년 동안 공급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관련 내용 뒤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 투심이 오늘 분위기 좋고요.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자면 간밤 미국 시장에서 헬스케어 쪽은 아주 강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바이오 쪽은 혼조 양상 띄고 있고요. 지금 하위권 안에서는 파마리서치 포함해서 클래시스 같은 미용 키워드 쪽으로 다시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일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선, 방산, 자동차 쪽으로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은 다소 쉬어가는 움직임도 확인됩니다. 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 점검해 볼까요? 오늘도 전력이 질주를 다해줍니다. 대한전선이 6%의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은 드디어 프리마켓에서 100만 원을 뚫어냈습니다. 이제 전력 3인방 안에 이 2등까지 1, 2등이 모두 다 황제주로 등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규장 기대가 됩니다. 더불어서 2차 전지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소재단 안에서 후성도 5%의 급등 움직임, 에코프로도 5%로 거래 쏠리고 있는 모습 초반에 확인되고 있고요. 한빛레이저 같은 ESS 키워드 있는 쪽 분위기 좋습니다. HLB 그룹들도 개별 뉴스로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여줍니다. 자, 시세는 여기까지 체크하고요. 주요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간밤에 자고 일어나니 또 한 번 야간 선물 지수를 두근대는 마음으로 확인해 보게 되죠.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가 간밤 강세를 보이면서 0.5%가량 올랐습니다. 야간 선물은 선물 기준으로 다시 한번 600포인트라는 사상 처음으로의 숫자를 확인하며 마감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코스피는 달러 환산으로 했을 때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 기준으로도 최고치를 보여줬습니다. 그간 외국인 입장에서는 달러 환산 코스피의 경우에는 여전히 아직은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않은 구간으로 보였었는데요. 이 기준을 뚫어내면서 앞으로의 외국인 수급 기조도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전에 1419포인트였는데 어제 1431포인트로 달러 환산 코스피 인덱스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비싸냐? 계속 체크해 봐야 될 ADR 지표입니다. 계속해서 매수, 매도 이런 상승 하락 종목을 20일 동안의 백분율로 나눈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은 균형점, 120을 넘어서게 되면 과매수 권역, 그리고 75포인트 기준으로 봤을 땐 과매도 권역으로 아직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숫자로 많이들 인식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코스닥은 72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과매도 권역 그 아래에서 안정적인 수준이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82.6%로 꽤나 안정적인 균형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쏠림 현상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과열 양상은 아니다. 이 정도로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코스피는 4,220에서 향방을 어떻게 결정하게 될까요? 이 중심에 서 있는 AI 반도체와 그 밸류체인의 움직임이 오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코스피 야간 선물도 강했고 미국 증시에서의 이 AI 반도체 종목들도 좋았나 기술주들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안에서도 조금은 혼조 양상을 띄었는데요.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우리의 시장 안의 대장주들에게는 그래도 힘을 실어주는 내용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빅테크들의 성적표가 모두 다 공개가 됐고 이제 캐펙스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자신감 넘치는 숫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지금 캐펙스 상향 조정, 알파벳도 3개 분기 연속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지금 보시는 850억 달러에서 920억 달러의 상향 조정은 캐펙스의 중간 지점입니다. 그 중간 지점이 3개 분기 연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앞뒤로 그 밴드 숫자는 더 넓습니다. 메타 마찬가지고요. 물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채권과 관련돼서 이슈가 있어서 캐펙스를 늘리는 거 조금 무리해서 늘리는 것 아니야? 라는 인식 때문에 주가 자체가 아주 강력하진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이 캐펙스 투자의 상향 기조는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은 AI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투자 양상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증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누구도 줄일 수가 없는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늘려갈 수밖에 없는 이 부근 안에서 언제든 파티가 끝날 그 흐름을 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외신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간밤 보도를 따르면 빅테크 AI 투자 증가 추세만 놓고 봤을 때 시장 거품은 아직은 아니야. 갈 길이 멀어. 라고 인식하는 내용들이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간밤에 업데이트된 3가지 내용도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시간 외에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요. 실적 잘 나왔습니다. 사상 최대 분기를 발표했는데요. 전년 대비 60% 매출 증가했고요. 정부 그러니까 육군과의 공급 계약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정부 측면 좋고요. 민간 상업적인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돈을 버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는 꾸준히 하는데 수익성이 나고 있어? 라는 측면에 팔란티어가 그 답을 제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랍에미레이트 쪽으로 추가 투자를 단행했고요. 아마존과 오픈 AI 대규모 클라우드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라는 내용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건 우리 반도체 종목들과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은 이 ISM 제조업 지표가 48.7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8개월 연속으로 위축 국면을 그리고 있다는 점은 다소 걸리기는 하는 재료이긴 한데요. 8개월 연속적으로 위축 국면일 때에도 반도체는 날아갔다라는 측면에서 안도할 수 있을까요? 호황제 같이 점검해 보시죠. AI 생태계 정리해드립니다. 어제 이 엔비디아의 GPU 공급 소식 그리고 치맥 회동 그 이후에 찐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것을 찾아가는 여정이 중요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어제는 현대차, 삼성전자, 네이버 이렇게 개별적인 종목으로만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어제 나온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꽤나 그 매기가 확산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어제 움직인 종목들입니다.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심으로 한 랠리가 펼쳐졌고 유리기판 밸류체인도 뜨거웠습니다. 같은 측면에서 봤을 때 저전력, 고효율이라는 이 키워드에 주목하면서 데이터 센터 증설과 관련된 수혜주들이 들썩였던 하루였는데요. 전력기기가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효성중공업, 이제는 TP 300만 원이 나오고 있는 추세.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도 SK증권에서 최대 목표가 100만 원을 잡고 있는데 조금 전 보신 것처럼 프리마켓 시세에서는 100을 넘어갑니다. 요거 시세 잠시 후 체크할게요.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어제 랠리를 보여줬고요.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도 날아오르는 종목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리면서 오늘 정규장까지 이 흐름이 이어질지가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전선 뒤따라가고 있고요. 어제는 친환경 발전까지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데이터 증설의 측면에서 이제 신재생까지의 도움을 받아야 돼라는 측면에서 같이 움직임이 나왔고 로보틱스와 LLM도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이닉스 체크하겠습니다.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 예고가 들어가 있는 상황.
어제 10%의 급등 랠리를 보여주면서 간밤 마이크론이 날아오른 데 하이닉스의 역할도 꽤 컸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GPU를 우리나라 쪽으로 공급해주겠다라는 엔비디아의 야심찬 그리고 꽤나 통큰 투자, 여기에 더불어서 AI 서밋이 어제 행사 열렸는데요. HBM5 그 너머의 로드맵까지 제시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시장 지배력은 흔들림이 없다는 데 선을 그었습니다. SK하이닉스 62만, 63만 원을 넘어가는 지금 자리, 오늘도 90만 원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100만 원, 90만 원, 이에 움직임을 감안해 본다면 여전히 지금 파티에서는 종료보다는 앞으로 더 즐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홀딩해야 될지, 미리 파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라는 고민이 드는 시점이죠. 이 부분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볼게요. 어제 이은 랠리 기대해 봅니다. 프리마켓 시세 좋고요. 다음 전력 가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이 어제 다시 한번 240만 원을 넘어서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5%의 상승으로 230만 원의 프리마켓 시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300만 원의 TP가 두 곳에서나 나오고 있습니다. IB 쪽에서도 훈풍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HD현대 일렉트릭은 프리마켓 시세에서 100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5%의 급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가, 2026년에도 달릴 것인가, 전력 3인방에 대한 고민 잠시 후 나눠보겠습니다. 자, 다음 ESS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ESS와 2차 전지의 오늘 핵심 에코프로 BM 성적표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ESS는 최근 AI 밸류체인에서 꽤나 확산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새롭게 온기가 불었던 쪽인데 여기에 방점을 찍는 뉴스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공시를 통해서 거래소 쪽에서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고 SDI가 오늘 오전에 답변을 내놨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땐 굴뚝에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를까요? 이 가능성은 점치면서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ESS용 배터리 3년 동안 테슬라에 공급한다라는 내용이 보도를 통해 나왔고요.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매출이 한 1조에서 1.5조 정도로 찍힐 것으로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공장이 있잖아요. 스텔란티스와의 LFP 공장 지금 많이 놀고 있는데 가동률 절반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절반을 ESS 쪽으로 돌리면서 테슬라 쪽으로 납품할 거야.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사실 테슬라가 업계 1위지만 첫 납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추가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그리고 이미 7월에 LG 엔솔과 20기가와트로 지금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이것을 10기가와트 더 확대하는 방안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업계 측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CATL 쪽으로만 받았었는데 워낙 관세와 IRA 쪽으로도 세액공제가 지금 중단이 됐기 때문에 대안으로 삼성과 LG가 이렇게 떠오르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삼성 SDI와 LG 엔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양극재 쪽으로 풀리게 되면 LNF와 에코프로비엠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중 NCS 탑 머티리얼 지금 증권가에서도 탑픽으로 꼽고 있는 종목이고요. 전력도 같이 체크해 본다면 이들 종목들의 랠리 지금부터 시작일지 같이 보시죠. 마지막 에코프로 BM 오늘 성적표 디데이입니다. 매출액 전망치 가이던스는 이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로 흑자 전환에 443억 원, 컨센을 웃돌거나 부합할 것으로 증권가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컨센 부합하는지, 공장 가동률 살아나는지, 4분기 가이던스는 어느 정도인지 세 가지의 컨퍼런스 콜 관전 포인트 집중해 보시죠. 지금부터 자리 옮겨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예상 호가가 조금 아쉽네요. 약세 출발 예상되는 코스피 4,209선의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920선. 오늘 2차 전지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경국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과장, 이정호 해운솔루션 팀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전력부터 갈까요? 이정호 팀장님께 질문 드려봅니다. 전력기 기준은 꾸준히 강조해 주셨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비중을 함부로 내릴 때가 아닌 것인지 지금 3인방이 프리마켓에서 너무 뜨거워서요. 일단 HD 현대일렉트릭 황제주로 등극하면 갖고 계신 분들 어떤 대응 필요합니까? 계속적으로 들고 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전력기 관련해가지고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주도주 역할을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제는 HD 현대일렉트릭도 100만 원까지도 돌파해주는 모습가 나온다라고 본다면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사람들이 확실히 아신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GPU 칩이나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만 전기가 더 중요한 모습도 있고 변압기 관련해가지고는 많이 할 수 있는 회사나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납기나 이런 기술적을 갖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수급세나 이런 부분 매출적인 측면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어떻게 보면 악재인 악재였던 부분이 관세에 대한 악재였습니다. 하지만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어떻게 본다면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률로 보면 기존에 약 20%대를 하고 있었다라고 본다면 24%까지도 나오는 모세가 나오면서 관세의 여파가 다 해소가 됐고 어떻게 본다면 영업이익까지도 올라가주는 모세가 나온다라고 보면 이 시장은 지금 확실히 공급자 위의 시장 이구나라고 느끼면서 수급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전력기 관련해가지고 강한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지금 파시는 전략보다는 조금 이따 파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진전기라 아주 이전부터 짚어주셨던 우리 이 팀장님. 그러면 오늘 일진전기 그리고 기존에 주신 대한전선 이미 수익률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쪽도 함부로 내릴 때가 아닌지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들고 계시고 오늘 또 관심주를 주셔서 관심주는 그럼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충분한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는지 같이 들어볼까요? 네, 일진전기나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이제 분위기는 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대한전선 같은 경우 다들 알다시피 정말 무거운 종목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시세에서 해저 케이블 관심도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 케이블 이런 쪽으로 관심도까지도 쏠려주면서 더욱더 올라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을 들고 계신 분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가 나올 때까지 들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변압기 플러스 케이블까지도 같이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변압기 쪽을 살래, 전선 쪽을 살래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이제는 초고압 변압기까지 이제는 더 늘려가는 모습세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모습세는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관심주로 가지고 온 종목이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해저 케이블 관련된 포설선을 하는 기업인데 이제 점차 우리나라의 GPU가 이제 확정이 되고 이제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탄력을 받는다라고 본다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 관련주인 LS 마린 솔루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목표가는 35,000원이고요. 손절가는 네. 25,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아, 직전 고점을 못 들었는데 LS 마린 솔루션 지금이 기회다. 35,000원 TP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ESS 여쭤볼까요? 지금 뭐 반도체도 좋기는 한데 삼성 SDI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오늘 랠리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슬라 아직 확정된 거 없다는데 달려갑니다. 지금 그러면 뛰어들어도 되는 자리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을 주시면요, 김 과장님. 네, 일단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SDI가 저번 주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이제 적자를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주가가 이제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테슬라 향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제 단독 기사로 보도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주가가 반영한 이후에는 조금 더 쉬어가는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차 전지 전방의 수요는 여전히 지금 부족하다. 그래서 캐즘을 극복하기에는 아직도 시간에 조금 필요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ESS 반영하는 시간 그리고 주가에 반영되는 구간은 이제는 거의 다 마무리되는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이제 추격 매수보다는 네. 오히려 좀 챙겨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 기대감도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요거 이 이야기들이 지난주부터 이제 시장에 조금씩 나왔던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네. 향 수주가 대규모로 이제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이제 주가가 적자를 시원함에도 좀 좋은 흐름 보여줬거든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전에도 ESS 기대감은 반영이 됐고 지금은 성적표 그 이유가 중요하다. 챙기자는 전략이었거든요. 저희 본장에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낙폭을 좀 줄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시장 문 열겠습니다.
전일장 말 그대로 불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 11월에 첫 거래일을 열었던 뉴욕 증시 나스닥과 S&P 500이 추가적인 상승폭을 그려냈는데요. 우리 증시도 계속해서 상승 가도를 탈 수 있을까요? 이제 SK 하이닉스가 60만 원대를 돌파하는 흐름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0.06%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4,219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03% 강보합이고요. 914포인트 선에서 출발하는 모습이네요. 자, 달러당 원화 환율 야간 시장에서 조금 치솟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1,431원대에서 마감했는데 전 거래일보다 2원 가까이 상승 출발하면서 달러당 원화 환율 1,43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보합권 내에서 계속해서 표정이 좀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종목별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삼성전자 11만 원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 SK 하이닉스는 이제 60만 원 선도 뚫어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연일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요즘인데요. 자, 오늘장에서는 삼성전자 상승입니다만 SK 하이닉스는 1.94%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의 어제 상승폭이 워낙 매서웠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일부 출회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삼성전자는 0.9% 추가 상승으로 자, 이제 반도체 종목들 과연 어디까지 천장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계속해서 기회를 준다면 과연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이 종목을 지금 담아도 되는가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한미반도체 3.5% 강세 흐름, 오늘은 이오테크닉스가 급등입니다. 8% 넘게 오르면서 오늘 소부장단에서 가장 탄력적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리노공업은 0.7%, HPSP 0.14% 약보합권에서 이수페타시스 연일 상승 가도를 달리다가 오늘장에서는 1%대 낙폭 그리고 있습니다. 차익 매물 출회 정도의 낙폭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IT 반도체 섹터 내 종목들 전반적으로는 혼조세가 감지됩니다만 오늘은 소부장단의 종목들이 훨씬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전일장 SK 하이닉스의 상승을 어떻게 받아갈 것인가를 가늠하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1.03% 강세고요. LG전자도 오늘 상당히 흐름이 좋네요. 3.05% 강세, LG이노텍 1.7%, LG디스플레이도 1.7% 강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자, 이제 SK 하이닉스 노무라 증권에서 80만 원대의 목표가가 나온 상황에서 반도체 종목들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조금은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소부장단의 종목들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쪽은 과연 어느 쪽일지, 그리고 지금 디램 가격의 인상 관련한 내용들, 가격 책정에 대한 내용들을 연기한다라는 소식이 마이크론의 주가도 5%대 상승으로 이끌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시장에 얼마나 긴 사이클로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함께 보시죠. 오늘 장 전부터 HLB 그룹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외국계 회사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영향인데요. 현재 HLB 18%대 급등세 보이면서 문을 열고 있습니다. HLB 외에도 HLB 그룹주들도 일제히 강세 띄고 있으니까요. 오늘 장에서 시세 체크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전략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은 0.4%가량의 하락폭, 알테오젠도 어제 급등했는데 오늘 장에서는 2.5% 바로 차익 매물이 나옵니다. 유한양행 0.5%, ABL 바이오도 2%대, 리가켄 바이오도 2%대, 전일장 상승이 나왔던 바이오 주도 섹터 내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어제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고 있고요. 파마리서치 0.7%, SK 바이오사이언스 1%대 강세로 오늘장 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는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12월에 금리 인하 기조를 두고 좀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약바이오 섹터의 전반적인 투심에 영향 미칠 수 이슈인 만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메세라를 두고 화이자와 노보노디스크 사이에서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보노디스크가 인수전에 참여하는 것 문제 없다라고 밝힌 만큼 D&D 파마텍의 주가도 함께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자, 금융주는 KB금융 0.3%, 메리츠금융 0.9% 강세 흐름이고요. 어제 상승이 가열차게 나왔던 조선 섹터, 우주항공 방산 섹터는 전반적으로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2.5%,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은 1%대 낙폭이고요. HD 한국조선해양 2%대 낙폭으로 오늘장 조선과 방산 섹터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인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2차 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 SDI 8% 가까운 급등세 시연을 하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3.05%, SK 이노베이션 2.5% 강세 띄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I는 ESS 쪽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체질 개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후에 수주계약 공시 소식이 함께 들려오면 수주계약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삼성 SDI의 오늘 주가를 하늘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삼성 SDI 과연 어디까지 고점을 높이게 될지 그리고 2차 전지 전반에 대한 투심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될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소재단의 종목들도 일제히 자극받아가고 있죠. 포스코 퓨처엠이 3%대, 에코프로는 무려 6% 급등으로 출발하고요. LNF도 4.5% 역시 급등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2.24% 강세 흐름이고요. SKC 1.6% 어제장에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캠트로닉스, 피롭틱스 같은 종목들도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SKC 오늘 추가 상승 이어가고요. LG화학 3.4%, HD현대 2%대 강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자, 우주항공 방산 섹터에 대한 전략은 함께 챙겨보셔야 될 텐데 현대로템이 우주항공 사업에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이 어제장에서 들려왔죠. 오늘은 4% 낙폭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1%대 낙폭 그리고 있는 우주항공 방산주들 전략 챙겨가시고요. 자동차 섹터는 현대차가 1.37% 하락, 기아는 0.5% 강세 띄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섹터의 경우에는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 관련한 내용들에 주목을 해보시면서 현대차 목표가 30만 원까지 등장했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오늘 부품주 단에서는 한우시스템이 1.15% 강세, HL만도는 1%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철강주는 포스코홀딩스가 2%대 강세 띄고 있고요. 아무래도 2차 전지 종목들과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유틸리티 섹터는 효성중공업이 2% 또 추가 상승하네요.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까지 어제장에서 10% 안팎의 아주 놀라운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장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만 1.6% 하락이고요. 효성중공업 240만 원 훌쩍 넘어서는 가격대에서 또 2% 상방을 열어줍니다. LS일렉트릭은 0.2% 강보합권에서 한국전력은 3% 가까이 오름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소비 음식료단의 종목들은 삼양식품이 2%대 강세, LG생활건강 2.6% 강세 띄고 있는데요. 한알력 해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 엔터 섹터가 그를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YG 엔터테인먼트 1% 넘게 내리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1.8%, SM도 2% 낙폭 그리고 있습니다. 크래프톤과 넷마블도 1%대 약세인데 중국과의 무드에 따라서 표정이 좀 엇갈리고 있는 최근의 시세,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봇과 AI 섹터에서는 어제장의 상승을 좀 반납하는 분위기가 로봇 쪽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의 4%에 육박하는 하락폭 그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1.5%가량의 낙폭인데요. 네이버 클라우드에 제공된다는 엔비디아의 GPU 6만 장, 네이버의 주가를 어디까지 끌어올려줄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 기계 섹터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0.34%, 오늘 삼성물산이 2%대 강세고요. 통신주 SK텔레콤 1%, 서진시스템도 ESS 쪽 부각받고 2차 전지까지 함께 주가 영향 받아가면서 1.3%대 강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체 머니맵상에서는 그동안 좀 주도주군으로 활약했던 반도체 종목들의 쉬어감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확연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ESS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들이 있어 왔는데요. 유일 에너테크 20%대 급등, 최근에 상승 흐름에 좀 덕을 받은 영향으로 3개월 추이는 60% 넘어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 오늘 2차 전지 주도하는 흐름의 주인공으로서 자리하고 있는데 6.8% 급등세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면서 3개월 추이 83% 넘어가고 있죠. 최근 들어서 우상향 추세가 뚜렷하게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DX는 7.5% 급등,
급등이고요. 한중 NCS도 ESS, 특히 열과 관련해서 그 관리 체계에 있어서 한중 NCS는 늘 함께 부각을 받습니다. 오늘 장에선 2.7% 강세고요. 3개월 추이는 56% 강세 띄고 있는 흐름도 함께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함께 탄력 받아가면서 ESS 관련주에 대한 전략도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맵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확실히 변화가 있네요.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가 좀 쉽니다. 4,207선의 움직임. 외국인이 초반에 파는 양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규모가 외국인 매도 5,558억 원. 10분 정도 지났는데 대략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도 1,300억 원 가깝게 팔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만 코스피 현물을 한 6,800억 원 정도 담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겠고요. 코스닥도 양 매도, 개인의 매수 이렇게 수급 공방전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시장이 전체 쉬는 게 아니라 지수, 그러니까 대형주가 쉬고 그간 조용했던 중소형 코스닥으로 매기가 돌면서 상승 바톤을 좀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움직임이 시장의 컬러가 완전히 바뀌는 중요한 힌트가 될까요? 오늘 조정이 또 기회가 될 만한 대형주가 있을지 같이 키워드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먼저 열어볼게요. 자, 투톱 다음. 그 다음은 소부장인가?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전자는 11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딱 60만 원 정도 테스트 국면에 들어가며 2%가량 빠지고 있는데요. 소부장단에서 상승 움직임이 나오면서 원익홀딩스 10%의 급등을, 이오테크닉스가 15%의 급등을 보이고요. 소재단에서 솔브레인홀딩스도 3.5% 상승. 와, IT 투톱이시니까 소부장으로 조금씩 매기가 도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경국 과장님, 소부장의 시간이 드디어 온 건가요? 이렇게 시장의 컬러가 완전히 바뀔 때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뭐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3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 실적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회사, 그러니까 소부장 중에는 그런 회사가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일단은 삼전과 하이닉스의 캐펙스 투자가 대규모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이 좋은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단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10% 넘는 큰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사실은 계속 기술적인 부담을 안고 가는 자리에 있습니다. 일단 저기 시장에서는 지금 하이닉스 내년 이익 전망치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긴 하지만 일단 편차가 매우 극심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어디다 해야 될지 시장이 좀 고민하는 상황에 있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언제든지 조정의 빌미를 마련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소부장 업체들은 기술적으로 좀 러프한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매기가 좀 쏠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럼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벤더 중에 내년도 캐펙스 투자를 더 많이 하는 쪽은 이제 삼성전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 그러면 삼성전자의 장비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는 회사가 원익 IPS 그리고 테스 같은 종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종목들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년을 바라보고 지금 자리에서 좀 분할로 매수하는 전략이 현재 자리에서는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 그래서 소부장의 시간이 왔다라기보다는 내년을 좀 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종목들을 담아가는 전략이 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하이닉스는 조금 팔고 이제 맞습니다. 소부장으로 갈아탑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지금 11만 원에서 조금씩 줄여갈 때라고 보십니까? 여전히 글로벌 밸류 체인 안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여전히 저렴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밸류가 내년도 이익 전망치를 감안해 보면 여전히 삼성전자는 PBR 1.4배에서 5배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올라서 2.4배, 5배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PBR 3배를 넘어간 마이크론을 비교
비교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네. 그래서 하이닉스를 가려다 PBR 3배 이상을 줘야 되는 가격이 계속해서 목표 주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PBR 개념을 넘어서 이제 PR 개념으로 하이닉스를 계산해야 된다는 SK 레포트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목표 주가가 100만 원까지도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년도 이익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어서 나온 목표 주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4분기 실적, 내년 1분기 실적까지는 물론 실적이 좋겠지만 조금 봐가면서 접근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내년 투자를 대비해서 장비 쪽으로 한번 시선을 옮겨가는 것도 괜찮아 네.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삼성 증설 투자, 증설 확대에 수혜받을 네네. 수 있는 유진테크, 원익 IPS 이렇게 봐요? 네, 원익 테스. IPS와 테스가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겁니다. 네. 이오 테크닉스는 왜 급등합니까? 이오 테크닉스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예. 수급적인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체크를 해보지 않아서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리고 11월 달에 아마 그 HBM 관련된 그 PO들이 있을 예.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 벤더 향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뭐 GST 같은 종목들 어제 이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아마 이제 11월 PO를 받는 것을 좀 대비해서 움직이는 회사들이 몇 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4분기를 기대하는 움직임으로 해석 이런 코멘트를 주셨는데 일단은 내년도로 본다면 증설 투자 이뤄질 때 가장 큰 수혜받을 레거시 쪽, 원익 IPS, 테스 장비 쪽 짚어주셨습니다. 모아갈 때.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2차 전지 그 안에서 2차 전지를 재평가하게 만들었던 첫 번째 포인트 바로 ESS로 가겠습니다. 최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성적표를 내놓으면서 ESS 쪽에 턴어라운드가 관찰되고 있고요. 어제 삼성 SDI의 보도 내용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테슬라 쪽에 3년간 공급한다라는 내용도 와 이제 테슬라의 생태계 첫 편입인가 보다 이런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SDI 시세는 음봉이네요. 4% 상승이긴 한데 35만 원 찍고 지금은 34만 3천 원입니다. 김 과장님께서는 사실 ESS 기대감 반영됐다며 일부는 챙길 자리 하셨는데 이정우 팀장님 다른 의견이신가요? 저는 계속적으로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 탈중국 현상이 나와주면서 2차 전지 관련 배터리 관련주들이 수혜를 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 SDI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수주 모멘텀이 좀 긍정적인 모습세가 뭐냐. 어떻게 보면 3분기까지도 적자를 예상한다는 부분도 많았고 4분기부터는 이제 흑자를 예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연도에 그렇다고 본다면 4분기 흑자가 나오고 내년부터는 이제는 흑자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고 봤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 다음으로 이제 대형 기업에서 이제 흑자까지도 보여준다는 모습세,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조금 더 이번 연도까지는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내년부터는 실적이 이제부터 받쳐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오늘 장에서 또 에코프로비엠이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는 양극재, 음극재 관련 기업들이 조금 나눠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존에는 코스닥 관련된 어떻게 보면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상승 탄력이 좋았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잘 안 나온다, 기대보다 안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쪽으로 수급이 더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급 이동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에코그룹에 대해서 함부로 비중을 늘릴 때는 아니다. 성적표 보고 결정하자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비중을 막 늘릴 때도 아니고 지금 막 팔 때도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들고 가시는 방안으로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실적을 보고 어느 정도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들 실적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에코그룹 오늘 성적표 반드시 체크. ESS 키워드에서 LG 엔솔로 또 수급이 변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자. 키워드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주항공 강세 움직임이 최근에 좀 관찰이 됐었죠. 최근에 방산이랑 같이 달렸었던 섹터인데요. 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실적 발표가 나왔고 오늘 같이 빠지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3.7%의 약세를, AP위성, 세트레가이, 인텔리안테크까지 1%의 하락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트레가이는 최근 9월에 고점을 경신하고 지금 7만 원에서 5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주항공 쪽에서는 가장 기대주이기도 했었잖아요. 김경국 과장
과장님, 지금 우주항공 조정을 활용해서 기회로 삼아봐야 될 때인가요? 네, 일단은 11월부터 내년 초까지 우주항공 쪽의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우주항공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조금 접근해 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11월 27일 날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면 일단 글로벌 우주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미국에서는 달 탐사 프로그램이 이제 아르테미스 미션 2가 이제 4월이면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년은 2년 2개월마다 돌아오는 이제 화성으로 우주선을 쏠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화성으로 스페이스X에서 우주선을 쏘아 올릴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저궤도 위성 사업을 하는 글로벌 업체들이 이제 스페이스X와 아마존들이 원앱 같은 회사도 있고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궤도 위성을 많이 쏘아 올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26년도 7월 3,600개를 쏘아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 50%를 내년 7월까지 쏘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존이 쏘아 올린 위성이 한 200개 정도이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일단 발사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쪽 이런 우주항공 섹터가 대단히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확률이 높고요. 그렇다면 일단 연말로 갈수록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미리 대비해서 이제 선취매하는 수급들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는 지금 스페이스X 밸류체인 업체가 딱 2개 있거든요. 스피어라는 회사하고 HV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스페이스X에 직납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제가 반도체 소부장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 밸류체인은 국내에 있는 소부장 업체와 다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 소부장 업체와는 다른 주가 흐름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주항공 섹터에 있는 스페이스X 밸류체인은 또 다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 HVM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주항공 섹터의 매출 비중이 대략 50%를 넘어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사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이제 특수화금을 제작하는 동사의 수혜가 내년도에는 이제 확실히 예상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페이스X 밸류체인 꼭 보자. HVM이 오늘 관심주입니다. 지금 2만 원대 머무르고 있는데 가격 전략 그럼 어디까지 보시는지 이벤트 플레이면 기간도 좀 같이 정해주세요. 네, 일단은 그 HVM 잠깐만 좀 설명드리면 좋아요. 일단은 이 회사는 특수화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디어 이제 우주항공 쪽에 있는 비중이 이제 50%를 넘어가는 상황이 도래했고요. 일단 3분기에는 이제 서산, 그러니까 신공장입니다. 서산의 2공장을 개시하고 2분기 때 좀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많이 돌아갈 거로 예상했는데 3분기에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고 4분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장이 가동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물량이 전부 이제 스페이스 X 향으로 들어가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실적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3분기에는 약간 실적이 좀 슬로우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지금 하락하면서 반영을 해왔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발사체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동사의 이익 전망치가 대략 얼마까지 나와 있냐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략 174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시가총액을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지금 주가 수준이 저렴한 수준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매수가는 현재가 추천드리고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1,000원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 바닥을 딛고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는 24,800원을 기록하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도 매력적 35,000원의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HVM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네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 프리마켓 시세에서도 꽤나 기대감을 모았던 섹터가 바로 전력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이 오늘 드디어 100을 넘어갈까? 97만 6천 원이 장중 고점이고요. 96만 원의 움직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이 시가 고점 만들고서 거의 좀 탄력이 둔화됐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9시 20분부터 저점 딛고 다시 올라오면서 시가까지 회복을 합니다. 그 이상이네요. 246만 원 돌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전력 지금 팔 때 아니다. 이정호 팀장님, 지금 이렇게 다시 들어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중 그러면 어디에 초점 맞춰서 갖고 계신 분들 대응 짜볼까요? 전력업 관련돼 가지고는 살 종목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정해져 있다 이 말씀이세요? 네, 전력기기 뭐 3대장 그리고 일진전기, 산일전기 그리고 뭐 전선 관련주에서는 대한전선 뭐 이렇게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는 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라고 본다면 전력기기 3대장 같은 경우에 한 주당 가격대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다라고 그쵸.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ETF를 사야 되냐라고 볼 수도 있고 저는 일진전기가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낮춰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에 미국 서부 쪽에 초고압 변압기까지도 납품하는 모세가 나왔다라고 본다면 점점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존에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이 갖고 있었던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일진전기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일진전기가 이제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다 이제는 전력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시장의 관심도도 많이 올라갔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국내 정책과 물리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이제 수주 모멘텀과 이런 부분이 더 나온다라고 본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시장에 더 활성화가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전 그때까지는 아마 들고 가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까 일진전기 얘기에 이어서 LS 마린 솔루션을 관심주로 주셨단 말이에요. 네. 픽을 좀 해주셔야겠는데요. 지금 신규 매수 갖고 계신 분들 측면에서는 이미 신고가 라인이기는 한데 더 갈 룸이 있다. 일진전기, LS 마린은 아직 직전 고점을 못 뚫은 영역이거든요. 네.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혹은 매력도 어느 쪽입니까?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 고점만 뚫어준다면 더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적인 고가권 플레이 5일선을 지켜주냐 안 지켜주냐 이 부분을 계속적인 보면서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